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세월. 세월이 흐르면서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기 마련인데 대표적인 질환이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란 무릎 관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질환을 말하는데 65세 이상 성인의 약 80%가 앓을 정도로 흔하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세상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 알아본다. 네,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평소보다 기압은 낮아지고 습도는 더 높아져서 관절 통증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비 오고 흐린 날 더 신경이 쓰이는 질환이 있죠. 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인데요. 오늘 톡톡 건강 토크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오셨는데요. 네. 대구 시티병원 관절센터 박영보 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란 어떤 질환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무릎 관절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퇴행성 관절염은 불치병이다.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정답은 X입니다. 먼저 퇴행성 관절염이란 그림에서 보시듯이 관절 연골의 소실과 함께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게 되며 이로 인한 관절의 통증 및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현재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게 되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소견으로 65세 인구의 절반 이상, 많게는 80%까지 보고가 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전체의 70%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는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 소견으로 뼈가 약해지면서 관절염이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좌식 생활과 농사 등과 같이 한국 사람의 특수한 문화 환경으로 인하여 한국인에서는 무릎 관절염이 타 나라에 비해서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먼저 퇴행성 무릎 관절염 왜 생기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퇴행성이니까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게 원인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관절염에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 우선 크게 노화, 그리고 과도한 노동, 그리고 비만, 잘못된 생활 습관, 외상이나 낙상으로 인한 관절염이 많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과정을 보시게 되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먼저 초기 단계인 1단계에서 연골이 닳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부분이 점차 옅어지게 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2단계인 중기로 들어서면서부터 연골이 좀 더 많이 닳게 되고 주위에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좀 더 심해지게 되고 3단계인 말기로 진행하게 되면 연골이 다 닳아서 뼈와 뼈가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관절이 뻣뻣해지고 물이 차고 붓고 열이 나는 증상과 함께 최종적으로 관절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 주변에서 부모님들 보면 앉았다 일어나실 때 이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난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요즘에 또 비가 오는 이 장마철이 되면 야, 참 무릎이 참 너무 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장님, 이런 증상들도 무릎 관절염으로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으로 일반적으로 걸을 때 통증 또는 춥거나 흐린 날씨에 심한 통증을 얘기하시고 뻣뻣하고 눌렀을 때 통증, 그리고 붓고 열이 나고 손을 짚고 일어서거나 계단을 오르내리실 때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궁극에는 운동장애 및 최종적으로 관절의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활 자세에 따른 무릎 관절염의 위험도를 보시게 되면 다리를 뻗고 누워 있을 때는 무릎의 위험도가 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 있을 때 25, 계단을 사용하거나 물걸레질을 할 때 30에서 50까지 증가하게 되고요. 손빨래나 오리걸음을 할 때 75에서 150까지 올라가는 위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날씨에 따라서 통증 강도가 심해지고요. 약이나 주사를 맞았을 때, 그리고 좋은 기분이 있을 때 통증의 강도가 약해지게 되고, 힘든 일이 있거나 자세에 따라서 통증이 세졌다가 찜질이나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통증이 완화되는 악화와 완화의 사이클을 타게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병원에 갔더니 무릎 관절염 초기라고 하고 또 저 병원에 갔더니 이미 관절염이 많이 진행이 됐다 이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원장님 왜 이렇게 검사 결과가 다른 건가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소견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환자의 병력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전문의 진료 및 진찰이 필요하겠으며, 방사선 검사는 CT와 X선 검사로 자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X선 검사의 경우에 일반적인 보형 상황과 똑같이 서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정확한 관절염의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MRI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을 보다 정밀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혈액 검사 및 관절액 검사를 통해서 정밀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엑스레이 촬영이 중요한 이유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앉거나 누워서 찍었을 때와 서서 찍었을 때의 확연한 관절 간격의 차이를 보일 수가 있으며, 정확한 관절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서 찍어야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상태를 보시게 되면 1단계와 2단계를 거쳐서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이게 되나 3단계와 4단계를 지나며 관절 간격이 심하게 좁아지게 되고, 궁극에 가서 4단계에서는 심한 골 손실과 함께 뼈의 변형이 같이 동반되는 소견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X선상에서 왼쪽의 정상 관절과 우측에 변화된 그리고 심하게 파괴가 된 관절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상에 계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무릎에 대해 자가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릎이 무겁고 뻣뻣하며 통증이 있고 소리가 나고 붓고 열이 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통증이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자가 테스트를 통하여 최소 5개 항목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의와 정밀한 진단을 한 이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무릎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다 하시면서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방치해서는 또 안 되겠죠? 예,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 무조건 다 온다.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지 않아도 올 수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다음 엑스레이를 보시면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69세 환자분의 X선입니다. 무릎 관절 간격이 비교적 양호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소견으로 관리를 잘 하시는 환자분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지금과 같은 경우 49세의 나이로 비교적 젊으신 분에도 불구하고 관절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상태로 관절 간격이 좁고 변형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소견입니다. 관절염에 대한 인식 또한 과거와 현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화와 관련되어 어쩔 수 없이 누구나 겪어야 하고 치료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현재는 활발한 진행 과정에 있는 질환으로 약이나 음식이나 물리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로 초기에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으며, 중기 때부터 관절 내시경 또는 교정 절골술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말기에는 최종적으로 인공관절 반치환술 또는 전치환술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로 약물 치료가 있겠습니다. 통증 및 부종 감소, 질병 진행을 늦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흔히 알고 있는 소염제는 소염 및 진통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 부가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 무릎 연골이 많이 닳지만 않았다면 주사 치료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연골 주사하고 뼈 주사를 헷갈려 하시는데 다른 거죠, 원장님? 예,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로 주사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관절각 내 스테로이드 주사가 흔히 말하는 뼈 주사입니다. 그리고 관절각 내 하이알루론산 주사가 있으며 DNA 주사, 프롤로 주사 등 많은 주사들이 있습니다. 연골 주사의 경우 염증을 제거하고 통증을 없애주며 연골이 손상되는 것을 막고 손상된 연골을 보호하고 정상 관절 환경으로 장기간 봤을 때 회복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관절 윤활유 역할로서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연골 주사를 맞는 거에 크게 걱정하실 거 없이 안심하고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치료로 물리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로 15분가량 시행하는 온찜질과 붓기 및 통증을 완화하는 냉찜질을 번갈아 가면서 하실 수가 있겠으며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 그리고 마사지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하면은 뭐 주사 치료나 뭐 물리치료 이런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수술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 이 무릎 수술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데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물리치료 호전되지 않는 심한 관절염의 경우 결국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비교적 초기나 중기와 같은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중기 이후나 젊은 나이의 경우에는 절골 교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심한 변형과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에 결국에는 인공관절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먼저 관절 내시경 수술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관절경 수술과 같은 경우 무릎 주변으로 작은 구멍을 2개 내지 3개를 뚫어서 모니터로 관절 내 상태를 확인을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의 경우 심한 활액막염, 연골병변, 연골판 병변을 다듬거나 제거를 하게 되고요. 손상된 연골의 직접적인 자극을 줄여서 통증을 완화하게 됩니다. 초기 관절염에 유용하고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수술 전과 수술 후에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반월상 연골 및 연골 손상 치료로 관절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수술 시간이 비교적 짧고 간단하며 최소한의 피부 절개로 회복이 빠르며 본래의 관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 중에 관절 세척술의 경우에 떠돌아다니는 연골 조각을 제거를 하게 되고 찢어진 연골판을 매끄럽게 다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 중에 연골 성형술의 경우 좁은 부위의 초기 관절염 그리고 연골 아래 뼈에 구멍을 뚫어서 피를 내는 수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시술을 통하여 연골 재생을 도모하게 됩니다. 관절염 치료로 교정 절골술이 있는데요. 관절경으로 우선적으로 관절 내부를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후에 경골 부분에 뼈를 절골을 하여 교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휜 다리를 곧게 교정을 할 수가 있고 정상적인 하지 측 회복을 할 수가 있으며 체중 부하 분산 그리고 통증 완화 그리고 이로 인한 관절염 진행을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정 절골술의 대상은 65세 미만의 다리에 변형이 있으나 나이가 젊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퇴행성 관절염 3단계 이상 또는 5도 미만의 O자형 다리, 즉 내반 변형이 있는 경우에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정 절골술로 인해서 수술 전에 그림과 같이 내측 부위가 심하게 좁아져 있고 퇴행성 변화가 있는 관절 상태를 수술로 인하여 관절 간격을 넓혀주고 퇴행성 변화가 완화된 소견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교정 절골술의 경우 본인 관절을 보존을 할 수가 있고 수명을 연장할 수가 있으며 쪼그리 앉기, 양반 다리 등의 활동 제한이 비교적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4주에서 6주 정도 목발 보형을 하셔야 되고 1년 이후 금속 제거 수술을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보통 5년에서 6년 정도 수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관절염이 진행이 됐을 경우 최종적으로 인공관절로 재수술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무릎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태라면 원장님 이제 인공관절을 삽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인공 이 관절이 수명이 있다고 들었어요. 몇 년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니라면 너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안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정말 많으신 환자분들이 실제 진료를 하는 중에 여쭤보는 내용이긴 한데요. 먼저 일반적으로 인공관절의 수명은 통상적으로 한 1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술기와 그다음에 기구의 발전으로 인해 평상적으로 한 30년까지도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제 진료를 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너무 젊은 환자의 경우 인공관절을 하는데 망설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환자의 상태가 여의치가 않다면 결국에는 시행을 하는 게 맞다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인공관절 반치안술의 경우에는 무릎 관절의 한 부분이 손상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주로 무릎 내외측 한쪽 부분 국한된 손상에 시행하게 되는데요. 손상된 부분만 교차하기 때문에 나머지 관절은 보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공관절 반치안술의 적용 대상은 40에서 60대의 젊고 활동적인 나이에 무릎의 한쪽만 망가진 경우에 시행하게 됩니다. 내시경이나 다른 수술 후에도 호전이 심해지는 내외측 관절염, 그리고 안짝 무릎 등의 무릎 변형이 심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무릎의 운동 제한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인공관절 반치안술은 손상된 관절 부분만 제거하기 때문에 나머지 관절은 최대한 보존할 수가 있고 무릎 기능 회복이 좋으며 절개가 작고 뼈의 손상과 출혈이 적으며 회복이 빠르고 재활이 쉽고 추후 인공관절 전치안술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골절 및 탈구 등의 합병증이 있고 기구의 수명이 평상적으로 5년에서 6년 정도 비교적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관절염 치료로 인공관절 전치안술이 있는데요. 이러한 인공관절 전치안술은 고령의 관절염 환자, 그리고 관절 손상 정도가 심하여 관절경이나 절골술 등 시행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일상생활을 하기 불편할 정도로 무릎 통증이 심한 경우, 물리치료, 약물치료도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경우, 그리고 다리가 휘고 관절 구축 등의 기형이 있는 경우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공관절 전치안술의 경우 통증을 호전시키고 관절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며 휜 다리를 교정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절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또는 현재 심한 감염이 있는 경우, 신경 증상이나 혈관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전반적인 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무릎에 너무 심한 기형이 있거나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 적절한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쪼그려 앉는 자세, 그리고 인공관절 수명을 단축시키는 뛰고 달리는 운동은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생활 습관, 즉 침대 생활이나 양변기, 식탁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비만 관리, 그리고 적절한 운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그런가 하면 많은 분께서 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정말 아프고 또 벗정다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어떤가요, 원장님? 진짜 벗정다리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오늘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일단 인공관절 수술 후에 실제 많이 아픈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전과 다르게 현재는 의학이 많이 발전을 하였는데요. 우선 수술 후에 급성기 통증은 이틀 내로 호전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요즘에 수술 후에 그 무릎과 관련된 신경을 초음파로 선택적으로 차단을 하여서 통증을 적극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고요. 3일가량 무통기를 사용하여 적절한 통증 조절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 후에 뻗정다리 또는 뻐덩다리가 된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는 수술 전 환자의 관절 운동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술 전에 관절 운동이 원활하였던 환자분들 경우 수술 후 뻐덩다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수술 전에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이 있는 분들과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 일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는 술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수술 술기 및 기구의 발전으로 평균 120에서 130도 정도, 최대 140도 정도의 관절 운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 통상적으로 만성 통증은 바로 호전이 됩니다. 그렇지만 수술로 인한 통증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이는 오랜 시간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파괴가 됐고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수술로 인해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적응의 시간이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개인 차이에 맞춰서 적극적인 통증 조절을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원장님 끝으로 무릎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절을 오래 쓰려면 수술 이전에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릎에 무리를 덜 주는 자세를 습득하시고 생활 환경의 개선, 그리고 비만인 경우에 체중을 감량하셔야 되겠습니다. 꾸준한 운동 및 재활 치료 또한 매우 중요하고요. 정확한 역학축의 교정 등 전문의에 의한 정밀한 수술 또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중에 이것만은 꼭 알고 가셨으면 하는데요. 먼저 줄이고, 움직이고, 키우고입니다. 먼저 체중 감량을 통해서 비만을 조절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근력 강화를 통해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관절염은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조기 진료와 전문의의 정기적인 상담으로 적합한 수술적 치료 등으로 통증 없는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는 세월은 막을 수 없지만 우리가 질환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같은 자세는 가급적 삼가시고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로 무릎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시티병원 관절센터 박영보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혜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